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저희 리더십 시리즈 지금 6번째 주제인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두 네. 번째 편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지난번 논문 한 번 또 간단히 소개가 필요할까요? Leading through facilitation, transforming collaboration, trust, and change readiness in Maldivian institutions. 네, 지난 편에는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그 논문을 연구하게 된, 쓰게 된 배경과 퍼실리테이션과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의 정의를 다뤘었어요. 네. 네. 간단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자면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정의됐는지 한번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까요? 퍼실리테이션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설계하는 리더십 행동이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지속적인 스타일로 확장됐을 때가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다. 여기 리더십이 뭐 한 번 회의만 잘하는 게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계속 쭉 네. 했을 때.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핵심 행동은 뭐냐? 경청 질문, 요약, 관점 끌어내기, 안전한 공간 만들기였다. 이런 거죠. 와, 네. 그래서 이 안전한 공간 만들기가 그 psychological safety를 심리적 말하는 안정감? 건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실은 이 퍼실리테이션에서 여기 이 논문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중립성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아마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다 보니까 중립성이란 말과 좀 약간 네, 약간 충돌하는 네, 긴장 맞아요. 관계에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충분히 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경청을 한다? 중립이 없이 경청이 될까요? 못하죠. 네, 질문도요. 그럼요. 네, 다 그러면 유도신문이 될 거고 맞아요. 질문은 네. 그다음에 경청은 건성으로 듣는 경청이 되겠죠. 가짜 그러니까 경청. 중립은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편에서는 좀 더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퍼실리테이션이 그냥 하나의 역량, 뭐 스킬셋이 아니라 리더십 그냥 그 개념 자체다라고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세 개의 큰 리더십 이론들을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유,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또 쉽게 하죠. 쉽게 저희가 해볼까요? 네. 그리고 또 여기 1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신뢰와 협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서두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그쵸. 대해서 네. 이번 편에서 자세히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논문에 메타 스킬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메타 스킬. 네. 그러니까 메타 스킬은 뭐냐면 스킬들의 자신의 스킬을 보는 스킬이죠. 그렇죠. 메타니까 스킬들의 메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퍼실리테이션을 배워서 그냥 어디 교과서에 있는 대로 또는 어떤 툴북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메타 스킬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만 했을 때는 네. 발전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상황에 안 맞았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를 보는 스킬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왜 조직의 역량 목록표 같은 거 보면은 네. 리더십의 역량에 뭐 의사결정, 뭐 커뮤니케이션 네. 거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퍼실리테이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퍼실리테이션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얘네들의 메타다. 메타로. 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공감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의 범위를 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화했다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큰 점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스템적 역량이라는 아, 말을 네. 쓰고 있는데 네.
그 시스템적 역량이란 게 뭐냐면 내가 퍼실리테이션을 하는데 그냥 단지 퍼실리테이션 무슨 질문하고 무슨 어떻게 기록하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조직 전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미치고 있지. 있는지 조직의 어떤 맥락과 지금 관련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맥락과 잘 연결돼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포괄해서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시스템적 역량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약간 정의도 있었어요. 네, 메타 스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어, 슈미트와 후버웨 네. 이 학자분들이 감성지능, 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고를 통합하는 상위 개념이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단한 네. 역량이 대단한 거지. 너무 대단한데. 그래서 네. 리더십이 이제 통제하는 권위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관계, 소통, 성찰을 구조화해서 아. 집단적 통찰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런 통찰을 만들어내는 가능하게 하는 아키텍처다. 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네이블링 아키텍처 이런 와. 표현을 쓰고 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은 메타 스킬이다. 네, 메타 그렇죠.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인파워먼트 논문을 보면 이제 위임과 이네이블링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아, 네네. 델리게이팅과 이네이블링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인파워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지금까지의 이 논문들이 그럼 이네이블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이거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와 똑같냐면 인파워먼트를 위임 권한을 줘라. 오케이, 그건 쉽거든요. 하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컵을 사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컵을 살지에 대하여는 너가 가서 골라봐. 백화점 가서 네. 보고 골라봐라.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까지 쓸지에 대해서 권한 위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또는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뭐 알아서 판단해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권한의 위임인 거죠. 네. 그런데 이네이블링. 이네이블링. 근데 그걸 잘하게 하는 이네이블링이 거. 뭐냐면 네. 근데 이게 내가 10만 원이 맞는지 15만 원이 맞는지 막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조직이 좋아할지, 리더가 좋아할지, 또 그 모르겠어. 컵을 쓰는 사람이 좋아할지, 막 이런 게 모르겠어. 혼란스럽고 혼미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네이블링이 아니라 뭔가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죠? 네, 약간 저한테 방임 같은. 그렇죠. 방임같이 네, 느껴지고. 방임같이 느껴지고. 이 어려운 걸 왜 저한테 시키시나요?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 위임을 받았던 권한을 되돌려주고 싶고 이것은 마치 나한테 책임지우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피해받는 느낌도 그래서 받고. 오히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맞아요. 막 그럴 수 있어요. 던져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성과가 좋은 직원도 저성과자로 돼버릴 그쵸. 수 있죠. 네. 내가 못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네이블링이라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를 권한 위임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안 되겠다. 그거 마치 델리게이션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네이블링을 포함하는 걸로 근데 우리말이 적당한 게 없잖아. 그래서 이네이블링이라는 단어도 우리말에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제가 어떤 책에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능 그랬어요. 여능이 뭐냐고 엄청 여능. 혼났어요. 여능. 능력을 준다. 여능. 줄 여자. 수여할 때 여자. 했는데 여능.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번역어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쓰고 싶었긴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파워먼트도 번역을 안 하고 이제 음역만 해서 인파워먼트 이렇게 지금 네. 쓰고 있는 겁니다. 네네. 학계에서도. 근데 그 이네이블링이라는 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네이블링입니까? 그냥 그 말 자체는 잘하면 돼.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맞아요. 어떻게 네. 잘하란 말입니까?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근데 그게 뭐냐? 퍼실리테이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씩이나 들여서 교육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3일 교육해도 사실
꾸준히 더 계속해야죠. 전전치 못하고, 네, 맞습니다.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또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퍼실리테이션은 역량이 아니라 리더십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네. 큰 변화의 시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량인 거와 이게 리더십 개념으로 정의하는 게 뭐가 달라지냐에 네.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역량이 아까 진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십 역량을 이해할 때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네, 무슨 의사결정 전략적 스킬. 사고, 뭐 시스템적 네. 사고 등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decisiveness 같은 어떤 음. 태도를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역량하면 이제 지식, 스킬, 그리고 스킬, 태도.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리더가 가졌으면 하는 그 지식이나 스킬이나 태도를 말한다. 이게 역량이고요. 네. 근데 리더십 자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뭐 변혁적 리더십, 그렇게 네. 리더십 하나의 스타일 또는 리더의 개념, 훌륭한 성과를 내는 리더란 변혁적 리더야, 또는 서번트 리더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식으로 약간 통합된 어떤 모델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여기에 주목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퍼실테이션은 뭐 하나의 스킬이다 이렇게 맞아요. 보기도 하죠. 네. 근데 스킬이 두드러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수많은 다른 종류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네. 리더십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식적인 측면이나 태도적인 측면은 비슷해요. 근데 두드러지게 다른 게 스킬이에요. 방법이 좀 다르죠. 네, 질문을 잘 하는지, 네. 그 다음에 경청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두드러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킬로 보이죠. 그런 네, 차이가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리더십의 이론들, 리더십 개념들하고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나온 게 분산 리더십과 공유 리더십, 네. 이 두 가지랑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근데 그냥 들어도 연결되죠. 제가 분산 리더십과 공유 리더십을 들을 때 이거 약간 포장지에 왜 이름을 붙였지? 그냥 내용은 퍼실테이션 리더십인데 네. 그걸 포장하고 있는 건 분산이나 공유인 리더십이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불만스러웠는데 아주 또 딱 짚어졌어요. 아, 이분은 저의 대변인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 저자들은. 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퍼실리테이션이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분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리더십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고 그 핵심은 결정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 혼자 모든 걸 보고받아서 모든 지시를 내리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 그래서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분산 리더십이고, 공유 리더십은 리더십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 결정이 많겠죠. 쉐어드 리더십이 그쵸. 생겨나려면. 네. 그래서 아까 분산 리더십은 각자 필요한 결정들을 나누어서 한다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공유 리더십은 집단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조율 메커니즘이다. 조율 메커니즘.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조율 메커니즘은 곧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네.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연결을 또 해봤고요. 그래서 네. 그거의 이제 첫 번째 등장으로 변혁적 오. 리더십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뭐 너무너무 유명했던 바스, 아블리오 뭐 이런 교수님들이 정립한 이론인데 네. 요즘 살짝 이제 비판을 받고 있기도 네. 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여전히 변혁적 리더십이 그래도 리더십의 뭐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네, 성과와 가장 많이 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변혁적 리더십도 역시 포장지 느낌이 있다. 약간 추상적이다. 네, 약간 그래서 추상-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거야? 라는 네. 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 배려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네. 요인으로. 개인적 배려를 어떻게 하지? 음.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실은 개인적 배려라고 하는 건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게 배려 있는 대화인가? 네. 여기까지는 못 논문에서 들어가죠. 깊이 다루지는 네. 않았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스킬풀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우리들 부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나와 너의 너가. 관계, 네. 나와 그것이 그것의 아니라. 관계가 아닌 맞아요. 그런 것일 때 이게 개인적 배려가 또 아, 가능해지는 네. 대화겠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스피레이셔널 모티베이션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영감적 동기부여. 어떻게 동기부여.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지? 영감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라이즈드 인플루언스 이렇게 돼 있단 이상적 말이에요. 영향.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비전을 같이 수립하자. 그럼 비전을 수립하는 워크숍을 해야 되잖아요. 비전을 수립하는 워크숍에 퍼실리테이션의 스킬이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조직을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티브 변형적. 리더십이 네,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혁적 리더십에 있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4개의 요소가 있죠. 제가 네. 3개를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스티뮬레이션, 지적. 인텔렉츄얼 네, 스티뮬레이션이죠. 지적. 그것도 질문이 바로 맞아요. 인텔렉츄얼 스티뮬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하위 요인들이 다 퍼실리테이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지의 이런 메커니즘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거가 있다라고 여기서 좀 연구 결과를 간단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맥코넨 연구에서 변혁적 행동이 조직의 변화 준비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 뭐 이런 실증 논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이 논문에서는 네. 변혁적 미시 과정에서 퍼실리테이션이 동기와 실행 사이를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설명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티브 마이크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 연결, 동기와 실행 사이의 연결은 퍼실리테이션을 퍼실리테이션.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변혁적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본 거고요. 두 번째로 소개된 이론이 관계적 조정 이론이에요. 하하. 요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이 다룬 건 아닌데 네. 가끔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번 네. 슬쩍 스치듯 이야기를 어.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릴레이셔널 코디네이션 티어리인데요. 네. 우리가 관계가 좋다. 또 일은 조직에서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일과 관계 두 가지다. 이때 관계는 뭐지? 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조정이 일어났을 때 무언가가 잘 된다. 이게 이제 관계적 조정 이론이겠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호 의존적 업무 시스템. 상호 근데 우리가 의존적. 뭐 하는 업무가 다 다 상호 그렇죠. 의존적 예. 업무 시스템인 경우가 거의 네. 대부분이죠. 근데 굉장히 독립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일즈 퍼슨이다. 그러면 네, 자기 혼자서. 구역에 가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다시 사무실에 모여서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어때? 뭐 요즘 어떤 방식의 세일즈가 잘 먹혀? 네.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또 상호 의존성이 의존적. 있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성과는 높은 질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관계적 조정 이론입니다.
네. 근데 이 높은 질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공유된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질 높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 거죠. 그냥 요 세 가지 키워드만 들어도 그냥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션이잖아요. 공유된 목표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퍼실리테이션 공유된 할 거죠. 지식도. 네. 네. 퍼실리테이션이 아니라면 뭐예요? 권위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맞아요. 너 이번 달 목표 이거야. 네. 이거 해와. 어떻게 해서든 해와. 알았지? 이게 권위적 리더십인 거고 그건 사실은 공유된 목표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공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공유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수용적인 상황이라면. 네. 근데 보통 그렇지 않고 그게 왜 내 목표야? 자기 목표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그건 공유된 목표가 아닐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너가 한번 제시해보자. 뭐 어떤 사정이 있니? 뭔가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스트레치드 골, 뭔가 좀 더 한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골을 잡아본다면 얼마쯤으로 해볼까?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네. 목표를 맞아요. 잡는다면 그거는 네. 공유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팀 목표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요 관계자 조정 이론과 퍼실리테이션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3시간 정도 협업 관련해서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참여자분이 쉬는 시간 저한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누구랑 하느냐가 다인 것 같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면은 그냥 사실 더 헌신하게 되고 네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랑 협업을 하면은 좋은 일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역학이 네. 그렇게 달리 형성되는 거잖아요. 요럴 때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네. 관계가 이미 좋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잘 한다고 하면 사실은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이미 앞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퍼실리테이션은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않았을 상태에서의 네. 어떤 개입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퍼실리테이트 리더십이 관계의 역학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보니까 대화를 구조화하고 공유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약간 서로 존중할 수 존중을 있게 모델링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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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게 하면서 그렇죠. 퍼실리테이터가 누군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을 존중하는 맞아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뭐 패러프레이징을 실제 한다거나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미러링을 한다거나 또는 그 관점을 이해해야 하는 듯한 뉘앙스로 그런 톤으로 이렇게 받아준다거나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뭐 어머님이라면 뭐 아들의 그런 행동을 그렇게 네. 보셨겠네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네. 인정해 주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자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또는 얼마나 자녀에게 집중하고 계신지를 알겠어요.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모델링이 되는 거 저렇게 말을 해? 맞아요. 그게 알게 모르게 되게 놀라울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직원들은 그런 걸 보면서 배우죠. 그렇죠. 아, 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저렇게 모델링. 하니까 저 대화가 뭐 지 활발해졌네. 아들, 지 자식 편드는 거지. 저게 무슨 뭐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내 자식일 때는 저렇게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나도 정당한 거이잖아. 맞아. 그럼 저 사람도 사실은 정당한 거였어. 정당한 거였어. 그걸 전제로 두고 문제를 풀어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찬양 한번 하고. 여러분, 퍼실리테이션은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잠깐 배워서 안 된다는 걸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순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시나리오를 미리 쓸 수 네. 없잖아요. 네. 이 실제 이런 대화의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존중할 수 있는 언어와 나의 행동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퍼실리테이션이 단지 스킬로만 보는 게 정말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 마음 깊이는 이제 중립성에 대한 거의 신앙 수준의 믿음이 생기면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보면. 중립이 진짜 일을 해내는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받아들이면 나머지 정말 쉬워집니다. 네. 근데 어떻게 중립이야? 저렇게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는데 중립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네. 이제 못하는 거죠. 네. 네, 저 사람에 대해서 벌써 표정에서 짜증이 그러니까 느껴날 제가 테니까요. 컨트롤하지 못한 이 표정에서 네. 이미 다 드러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조정 이론도 이거를 실현해 내는 거는 퍼실리테이션이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관계적 조정 이론. 네. 1차 의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현장을 대상으로 다기관 연구를 했는데 팀 간 관계적 조정을 유의미하게 하더라라는 그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네네.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이 관계적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퍼실리테이션과 조직 변화 준비도. 네. 이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네, 우선은 조직 변화 준비도라는 그런 개념? 네. 이것도 한번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위너와 카치 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학자신데 구성원들이 변화를 실행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집단적, 심리적, 행동적 준비 상태 이런 거예요.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요즘 네. 같은 시대 특히나.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변화에 저항한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혁신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지금 상태를 좋아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한 10년, 15년 애자일 하면서 겪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그래야 네. 살아남는구나.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AI 뭐 AI를 제가 뭐 계속해서 배워봤자 뭐 하겠어요? 또 새로운 게 나올 텐데 하면서 일정 수준에서 변화를 멈추려는 시도들은 또 계속 생겨납니다. 늘 있죠, 늘. 네. 네. 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피곤하죠, 그죠? 네,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어서 변화는. 네. 그래서 뭐 GPT 어떻게 쓰나 배웠더니 또 무슨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또 막 해가지고 좀 했더니 무슨 이제 하네싱을 해야 된다. 무슨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 너무 힘들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은 이제 레디니스가 적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조직의 변화 준비도니까 조직 전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는 뭐 계속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꿔야죠. 최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줌 배울 때 생각해 보면 초기에 줌 저항자들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온라인에서 만나? 교육을 어떻게 네. 온라인에서 해? 맞아요. 이런 거 네.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네. 지금은 많이 안 쓰게 됐는데 옛날에 온라인 화이트보드, 뭐 미로나 뮤럴이나 이런 것들도 네네. 네, 되게 저항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투표 같은 거 하는 그 도구들이 있었죠. 네네. 뭐 패들렛도 있고 패들렛은 투표 도구는 아니지만 뭐 슬라이도라든지 뭐 멘티미터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계속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것도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수 있는데 뭐 슬라이도 쓰면 되지 왜 다른 걸 또 왜 써?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반대로 새로운 게 나왔으면 빨리 쫓아가야죠 라고 하는 심리적 상태에 있다면 그건 준비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직 변화 준비도가 세계 하위 차원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좀 그게 이제 좋았어요. 코미트먼트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의지. 저지른다. 하겠다. 네, 실제로 내가 가입을 하고 실제로 그걸 다운을 받아서 쓰고 내가 강의나 뭐 워크숍이나 회의 할 때 그걸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커미트먼트고요. 커밋먼트. 그다음에 효능감.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효능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문턱너미를 안 시켜줬을 때예요. 어. 제가 그 줌을 할 때 한창 코로나 때 네. 그런 이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저항선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뭘 누르고 어떤 메뉴를 눌러야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못할 것 그럼 같으니까. 그때 효능감이 네.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 무슨 폭파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막연한 공포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딱 그 문턱너비 해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로그인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뭐 이거 받아서 이렇게 하고 매우 초보적인 1차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비디오 누르시면 화면이 켜지고요. 배경화면 이렇게 바꾸고요. 거기까지. 네. 네.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실은. 그 정도 너미를 해주면 이제 효능감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제 준비도가 높아진다. 그쵸. 수 있겠죠. 네. 세 그다음에 번째 아이죠. 네, 맥락적 지원인데 그건 이제 자원이나 분위기. 근데 회사에서 돈을 안 대죠. 지금 예를 들어서 AI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못 쓰게 해. 그다음에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 리더는 자기가 안 쓰면서 쓰라고 말만 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맥락적 게 있죠.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변화 준비도에도 퍼실리테이션이 또 유용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퍼실리테이티브 리더라면 모여서 자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AI니까요. 우리 회사에도 AI를 빠르게 도입을 하고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접근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서 같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뭐 이게 더 좋아요. 난 이거 써봤는데 이게 어땠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맞아요. 사람들이 쉽게 그렇죠.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그 퍼실리테이션이 이 조직 변화 준비도에 긍정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그 지각적인 그런 가치 측면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직원들한테 이렇게 센스 메이킹, 네, 의미를 잘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참여시켜가지고 내재화를 잘 할 수 있게 한다. 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효능감 측면에서도 계속 성찰적 대화를 나누게 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코칭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자신감을 좀 높이는 네. 그런 걸 돕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적인 참여 측면에서도 약간 주도성을 주고 실험해보게 하고 그렇죠. 공동으로 책임을 그렇죠. 이렇게 주면서 계속 이렇게 격려하는 네. 그런 거를 좀 만든다. 맞아요. 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 결국 조직 변화 준비도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네.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 변화가 시작될 때 그걸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퍼스트 무버처럼 막 네. 열성파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내가 쓰는 만큼 쓰면 되지 뭐 이게 전부는 아니야 이런 이제 소위 실용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이걸 회피하고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AI 또 이렇게 유행하다가 그냥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그분이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물어봐주고.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요것도 또 실증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네. 긴즈버그 연구 말씀인 거죠? 네, 최근 2024년 연구 결과예요. 네. 네. 그 퍼실리테이티브 행동을 채택한 리더들이 일선 팀을 인파워시키고 저항을 건설적으로 참여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보여줬다. 연구에서. 네네. 그런 연구가 또 실증적으로 있다. 그래서 네. 리더가 지시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행동할 때 그게 바로 네.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고 그럴 때 동력과 사기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의 리더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를 여기서도 또 한 네. 번 더 알게 근데 된 실제로 지금 이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조직들이 AI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AI를 도입하면서 삐걱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돈을 낭비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그 변화에 대한
열성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그런 실용적인 접근 또는 되게 회의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합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다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조직의 준비도를 높여내야 될 거잖아요. 네. 퍼실리테이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 무슨 AI 모델을 가져다 쓸 거냐의 결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모델을 가져오더라도 조직 내에 이 준비도를 높이는 과정을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실패하고 돈을 낭비한다.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네. 시간과 돈을 그쵸. 크게 낭비하게 된다. 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론과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논문에서 그 통합 이론적 프레임을 하나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네. 그려준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한번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되게 간단한 프레임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프레임 보면은 가장 상단에 우선은 변혁적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아래가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그렇죠. 내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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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수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네. 실현시키는지 네. 행동으로 그거를 그래서, 보여주고 있다. 네. 자, 변혁적 리더십에 있는 그런 개념들이나 내용들이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으로 이제 실현되는데, 실현되는데, 네,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릴레이셔널 코오디네이션이 일어난다. 좋아진다. 네. 이런 거죠. 네, 관계적 조정이 좋아진다. 네. 네. 그리고 그 관계적 조정이 좋아졌을 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던 것들이 잘 조율이 맞춰지고, 됐을 때 네. 오거나이제이셔널 레디니스가 생기지 않겠냐. 변화에 대한 조직 네. 준비도가 좋아진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북카월드는 변화무쌍한 조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 준비도가 높지 않으면 변화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도가 높아지면 바로 조직의 적응성, 어댑터빌리티가 네. 높아지고 효과성. 효과성도 높아진다. 네. 그것이 몰디브의 맥락에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연구를 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뭐 몰디브 맥락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서 다른 조직 뭐 다 이게 적용될 수 있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편의 마지막으로는 그런 퍼실리테이션이 신뢰랑 협업에는 어떻게 연결될까? 사실 신뢰, 협업 이 두 가지는 너무 조직의 고질적인 이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 그게 어떻게 퍼실리테이션이 돕나?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신뢰성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를 하면서 이 신뢰에 대한 정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그 메이어의 그 메이어 데이비스 정의하고 네. 조금 다르긴 좀 했어요.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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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리우? 리류라는 네, 리리우. 네. 분이 24년에 한 정의를 이 논문에서 네. 가져왔는데요. 네. 리더의 진정성, 역량, 공정성에 대한 믿음으로 열린 소통, 위험 감수, 협력적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을 이제 신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티브 맥락에서는 신뢰가 진정성, 투명성, 일관성을 통해 구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티브 리더가 진짜로 목소리를 듣겠다는 진정성, 겉으로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네. 어디 가서 내가 좋은 기술 배웠는데 니네들 알지? 내가 이런 것도 배우는 훌륭한 리더라는 거 알지? 하지만 듣지 않고, 그죠? 건설적 질문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일치시키는 진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투명성은 네. 이제 그 진정성 리더십에서도 나오는데 관계적 투명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투명성이라는 게 뭐냐면 숨은 목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투명성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승진이라는 목적이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 프로젝트 야 이거 너한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투명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야 나 진짜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서 되게 미안한데 나 이번에 정말 꼭 승진을 해야 돼.
이번 놓치면 내 커리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의 도움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너가 없으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이게 투명성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숨기고 이렇게 포장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신뢰가 생길 거라는 거 뭐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우리 상사님 진짜 솔직하게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그분이 이 리더를 이제 신뢰하게 되겠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도 신뢰가 협업의 전제 조건이면서 동시에 결과물로 그렇죠. 보고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신뢰를 해야 내가 협업이 해야 거기서 뭐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자율성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활발한 아이디어들이 개진이 되고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어 가면 또 신뢰가 신뢰가 생겨나고 생기고. 그래서 이게 네. 상호 순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실증 근거가 있다고 네. 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앱슨? 네, 앱슨이 공유 리더십 팀에서 상호 신뢰가 퍼실리테이티브 행동과 팀 성과 사이를 매개한다라는 걸 보여줬다. 네네. 그래서 신뢰가 중간에서 매개를 한다 이런 네.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통해서 성과로 이어진다 그겁니다. 네, 퍼실리테이티브 행동을 하면 상호 신뢰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성과가 높아진다. 네. 네.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걸 만들어내려면 퍼실리테이티브 행동이 필요하다. 네. 이 논문을 가져다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슈미트 후버의 그 2024년에 연구된 그 논문에 의하면 퍼실리테이티브 리더가 성찰적 대화와 피드백을 장려함으로써 신뢰를 키우고 이게 팀의 적응력과 학습을 높인다. 네. 요즘에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성찰적 대화나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그쵸. 되어야 되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땀만 먹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게다가 심지어 내가 잘 되게 하는 거에도 계속 마음씀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 그러면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주변에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리더가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리더가 이 직기신곡을 듣는 이유죠. 그쵸. 네, 내가 해보겠다. 남들한테 다 탓을 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하고 연결성이었으면은 뭐 협업하고 마지막으로 협업하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협업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협업은 콜라보레이션. 네. 네. 공유된 책임, 열린 소통, 조율된 행동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함께 일하죠. 사무실에서. 그것은 협업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 이건 뭐냐면 축구, 우리 이번에 월드컵을 봤잖아요. 네. 월드컵에서 골! 이건 팀의 목표잖아요. 네.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그게 공동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가 골을 넣었어도 팀의 골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게 공유된 책임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 메시가 실축을 했어. 골을 못 넣었어. 그러면 팀이 못 넣은 것이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공유된 책임이라고 한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서로 눈치 보고 막 그 필드에서 뛰면서도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패스를 어디로 할지 저기로 할지 내가 여기 커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뛰어가 막 이런 것들을 뭐 몸짓 또는 말로 또는 평소 훈련으로 뭐 이런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열린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율된 행동.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드리블을 할지 뭐 패스를 할지 슈팅을 할지 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약간 아까 얘기한 관계적 조정의 이론이랑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관계적 조정 이론에서 보면 그
조정의 잠깐만요. 관계적 조정 이론에서 보면 일단 소통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공유된 목표, 그다음에 대화를 구조화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대화를 구조화한다 그런 게 뭐냐면 세트 플레이 할 때 축구.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구조화된 네.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소통의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정확성도 높이고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협업에서도 누가 대화를 잘 이끄느냐가 바로 그냥 협업을 잘하게 되는 그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그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을 사회적 접착제라는 표현을 글 썼어요. 사회적 접착제. 네.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네, 네. 소셜 글루. 소셜 글루. 네. 네. 그래서 대화의 규범이나 뭐 협상 스킬, 상호 이해를 키워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정렬시킨다는 게 바로 이 사회적 접착제,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이런 역할을 한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어찌하여 그게 일어나냐면 뭐 계속 퍼실리테이션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다양한 행위자들을 정렬시킨다. 근데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렬이 안 있을 되는 수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네. 근데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그다음에 저한테 많이 등장하는 소리가 있어요. 습소리. 습소리가 난다는 건 습소리. 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거 하고 좀 싶은 말이 아닌데. 있어. 할 때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딱 나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큐를 드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때 이분이 이제 무얼 말을 하냐면 바로 거기서 조율이 필요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아까 용어가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접착제? 사회적 접착제말 다양한 행위자를 정렬시킨다. 정렬시킨다. 네, 그래서 이 네. 습이라는 것은 지금 정렬이 안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물어서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하면 이만저만한 부분들이 신경 쓰이네요라고 했을 때 이게 신경 쓰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다른 분에게 물으면 그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면서 이제 정렬이 관점이 되는 거죠. 열리면서 또 네. 정렬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는 게 퍼실리테이션이죠. 네, 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뢰하고 협업이 조직 문화로 정착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한 번 잘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조직이 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있고 우리는 협업을 이렇게 잘 돼라고 정착이 될 수 있는지 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반복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네. 번은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짜인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정말 결과가 좋을까라고 의심을 품기도 하고 그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안에는 항상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스캡티시즘이 늘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나쁘게 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 역시 중립성이에요. 네. 그런 회의적인 시각은 달리 보면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하는 마음이 이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 왜 자꾸 반대해? 왜 자꾸 안 될 것만 생각해? 라고 해서 좀 그 낙관주의, 그러니까 회의주의 반대가 이제 낙관주의잖아요. 네. 낙관주의인 거잖아요. 네. 그럼 낙관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쓸데기 없는 걱정 왜 자꾸 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의적인 사람이 되게 낭비적이고 뭔가 방해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낙관주의자는 항상 보면 뭐가 있냐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낙관주의자인데 네. 알아볼까 안 알아보고 그죠? 혼자 막 무지개 장밋빛을 그리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역시 퍼실테이션이고 관점을 초대해서 서로 조율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인관계 수준을 넘어서 조직 안에 문화로서 내장된다. 그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걱정이 있을 때 언제든 말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개방성 그리고 건설적인 이견 지나고 보니까
그때 되게 그 이견은 발목 잡는 것 같았는데 도움이 알고 됐다. 보니 도움이 됐어. 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편에서는 이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 리더십 이론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번 그래도 핵심만 리마인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첫 번째에서 이 논문은 퍼실리테이션을 개인 역량이 아니라 리더십 개념 자체로 재정의하면서 스킬들의 메타 스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들이 조직 개발이나 HR 담당자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도 그 변혁적 리더십하고 연결성이 있었죠. 네. 네. 변혁적 리더십이 좀 추상적인 거라면은 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실현된다. 네, 이게 있었고요. 그 세 번째가 관계적 조정 이론하고 연결성.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달성되는 것은 관계적 조정이다. 조정이다. 네. 네. 그래서 그 관계적 조정이 조직의 변화 준비도를 높여내는 높인다. 것으로 이어진다. 네. 이런 설명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신뢰와 협업이 다 좋아지는데 신뢰와 협업은 계속 순환되는 거여서 신뢰가 좋아야 협업이 잘 되고 협업이 또 잘 되는 경험이 신뢰를 강화한다. 네. 이런 선순환을 만든다라는 게 이번 내용의 중요한 핵심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변혁적 리더십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네. 하는데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바로 퍼실리테이티브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다. 이게 핵심. 와, 네, 좋습니다. 네, 이번 편은 그 쿠가 더더욱 마음에 드셨겠어요. 대변인 역할이 이 논문이 너무 잘해가지고. 대변 논문. 네. 대변 논문?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네. 아직 마지막 편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다음 주에 공개될 마지막 편에서는 이제 실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것들과 저희가 그래서 조직 개발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풀어서 네.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럽시다. 네. 그럼 이번 편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